정상빈 선수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회자하지 않았던,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제 인구 회자될 계기가 왔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미국 가서 뛰고 있는데 미국 진출 이후에 최고의 경기를 이번에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최종전이었는데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는데요. 20일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미네소타가 홈에서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메이저리그 사커는 정규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로 해가지고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이제 동부서부 컨퍼런스로 나뉜 리그가 있고, 미국 스포츠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각 국의 우승자끼리 만나는 이제 각 부의 우승자끼리 만나는 이제 통합 플레이오프까지 있는데, 예,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미네소타가 이기면서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날 벤치에서 정상빈 선수가 출발을 했고 후반 24분에 교체돼서 경기에 투입됐는데 멀티골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후반 27분에 팀이 왼쪽에서 속공을 전개하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없었던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정상빈 선수가 파고 들었고요. 그래서 동료의 패스를 몸을 날려서 밀어 넣으면서 이제 이 경기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대1로 앞서던 후반 38분에는 타니 올루아세이에게 공을 내준 후에 문전으로 침투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공을 받아서 오른발로 가까운 곳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4대1 대승에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쐐기골 상황에서 굉장히 멋있었고 예. 상대가 이제 압박이 순간적으로 좀 약해진 틈을 타서 빠르게 공을 전개한 다음에 주고받고 돌아서 다시 마무리. 이 예전 별명 수원 시절에 보여준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그때 별명인 그 K 은바페의 모습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은바페스러운 플레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빈 선수가 이날 전까지 정규리그 성적이 그 4골 1도움이었는데 이날 2골을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32경기에서 6골 1도움을 넣은 셈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1골 1도움에 그친 거에 비하면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출장 기회도 더 많이 받았고요. 네, 한 2배 더 뛰었어요. 네. 다만 이제 공격수뿐만이 아니라 윙백이나 풀백도 소화를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기회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는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출장 기회가 늘어났던 이유가 보면은 팀이 전술을 계속 바꿨는데 3백 하면 그 옆에 윙백을 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풀백으로 나오는 경기 좀 있었어요. 예. 네, 포백의 풀백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포백의 풀백보다는 5백의 풀백으로 제가 본 데이터에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3백의 윙백에 가까운 거긴 한데 아무튼 팀이 좀 공격적인 윙백으로 정상빈을 쓴 게 아니고 되게 수비적인 윙백으로 네. 하이백을 할 때도 정상빈이 나올 때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보면은 교체 투입됐을 때나 선발로 나올 때는 주로 공격수일 때 득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10일 동안 골이 없다가 진짜 오랜만에 최종전에 골을 넣은 건데 그동안 뛰면은 거의 이제 윙백으로 뛰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득점이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푸키 선수로 기억하는데 이 팀에 다른 공격수가 영입이 되면서 정상빈이 나름대로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유럽에서 한번 잘 안 됐으니까 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강한 경쟁자가 오면서 정상빈이 부상을 좀 당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진짜 못 뛰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스트라이커 말고 다른 것도 시켜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윙백도 뛰고 미드필더도 뛰고 이러면서 출전기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마지막 경기에 원래 역할인 공격수로 교체 투입돼서 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네소타가 정상빈 선수의 마지막 골에 힘입어서 정규리그를 6위로 마쳤고요. 9위까지 진출하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위까지인데, 그러니까 동부 8팀, 서부 8팀, 총 16팀이 토너먼트를 한다 보시면 되는데 네. 예전엔 이랬는데 미국 프로축구가 NBA도 그렇고 좀 더 재밌게 하려고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정규 시즌 8, 9위를 붙여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른 경쟁팀들이 이겼으면 소속팀이 미네소타가 8, 9위로 밀릴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본인들은 이기고 마침 경쟁팀들이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6, 7, 8위가 7, 8, 9위가 되면서 미네소타가 6위로 직행을 하고요. 이제 플레이오프행 마지막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피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동부 플레이오프가 8강부터 치러지고 서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미네소타는 서부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네, 축구인데 3판 2선승제. 예. 역시 이제 미국식. 네, 그죠.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규 시간 종료 후에는 곧바로 페널티킥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페널티킥의 상징과도 같은 어떤 그 35야드 바깥에서부터 드리블해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승부차기처럼 진짜 그냥 페널티킥 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가 없다 이거죠. 네. 예, 플레이오프에는 무를 놓지 않겠다. 그쵸. 모든 경기를 승부를 다 내겠다. 3판 2선승제니까 그쵸, 무는 그런 존재할 수 의제죠. 없다. 예, 그래서 6위니까 3위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상대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4강에 올라간다 하면은 4강부터는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동부에서 플레이오프 우승한 팀, 그 다음에 서부에서 플레이오프 우승한 팀이 한국 시간 12월 8일에 MLS 아우디컵에서 최종적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즉 이제 여기 제목에 나온 대로 메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승을 해야 되고 메시 역시 인터 마이애미에서 우승을 해야 만날 수 있다. 컨퍼런스 우승. 예, 네. 컨퍼런스 우승해야 그렇게 플레이오프 우승해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컨퍼런스 우승까지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레알 솔트레이크 이후에 가장 서부에서 위협적인 팀들은 LA의 두 팀입니다. 예, LAFC, LA 그 뭐죠? 갤럭시 네. 이게 두 팀이 있는데 LAFC 쪽에 요리스랑 지루가 같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좀 무섭고 나머지 한 팀에는 저기가 있습니다. 로이스, 아 마르코 로이스. 네, 요시다 마야 예.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좀 더 화려합니다. 음. 그래서 이 보면 정성빈 선수 동료 중에는 그렇게 화려한 유럽에서 확 날렸다가 온 그런 선수 없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은 이제 LA 팀들이나 이런 데 주로 있는데 그건 이제 4강 이상 가서 만약에 서부 우승을 하고 싶으면 한번 꺾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메시 선수를 만날 확률이 솔직히 말해서 팀 사정을 봤을 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마이애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마이애미가 클럽 월드컵에 진출했다 이 얘기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예, 마이애미가 1년 전에 최하위였는데 메시가 오고서 1년 약 3개월 만에 정규리그까지 우승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됐는데 19일에 치른 최종전에서 뉴 잉글랜드를 6대2로 대파를 했고요. 이미 지난 3일에 동부 컨퍼런스 1위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머지 이 두세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요. 승점 74점이 되면서 동부 컨퍼런스 최다 승점 기록도 함께 수립을 했습니다. 씹어먹고 있군요. 예. 네. 이날 뭐 수아레즈, 부스케츠, 알바 다 대단하지만 역시 가장 대단했던 건 메시였는데 뭐 교체 출장했는데도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어요. 그 후반 교체 투입돼서 13분에 기점 패스로 예열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 33분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후반 36분, 후반 44분에 연달아 득점을 하면서 그 지난 볼리비아전 A매치에 이어서 또 한 번 해트트릭을 달성을 하면서 메시 선수가 자신의 이번 시즌 그러니까 마이애미를 통틀어서 활약에 걸맞는 그런 마무리를 했다. 정규 시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 마이애미의 클럽 월드컵 진출도 축하를 해줬어요. 네. 예, 마이애미가 정규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진출을 했고요. 게다가 이번 클럽 월드컵은 또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 홈팀 TO를 미국의 어느 팀에 줄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그거를 정규리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또 개막전은 마이애미 홈구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파도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인터 마이애미가 그런 어떤 적합한 자격이 있다. 또 이런 배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축하를 해줬고요. 메시 못 나올까봐 엄청 똥줄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회 우승팀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우승팀이 제일 거기 근접하거든요. 예. 하지만 혹시나 단판이고 앞으로 토너먼트인데 메시가 우승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정규리그로 합시다. 메시가 뭐라도 우승했을 때 이거라고 합시다. 우리 마미잔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결정해 버린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메시를 내년 여름에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오랜만에 이제 유럽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여기서도 메시가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릴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엔 대회가 많아요. 미국이랑 멕시코랑 하는 뭐 공동컵 예.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기준으로 할지 한동안 설왕설래가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최소한 메시가 우승한 요거는 이제 넣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클럽 월드컵에 나올 수 있게 됐고 이제 아시아에서 클럽 월드컵 나가는 팀들이 이제 메시를 만날 확률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메시 얘기로 끝났지만 다시 한번 이번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정상빈이다. 예, 그걸 그렇죠. 좀 강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상빈 선수가
그 수원 삼성에서의 엄청난 활약으로 그때 막 은바페다, K 은바페다 이런 말 막 나오고 대표팀까지 가서 대표팀 데뷔골도 넣고 되게 빠르게 그 평가가 솟구쳤거든요. 근데 유럽 진출이 좀 잘 안 됐었죠. 예, 프리미어리그 가겠다 이제 울버햄튼 원더러스 갔다가 그라스호퍼로 그쵸. 임대가 됐는데 거기서 부상도 있고 팀이 좀 사정도 뭐 안 좋고 네. 그래서 거의 못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시간 좀 낭비하다가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미국에서 드디어 좀 정숙하고 잘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빈 선수, 그 메시 선수 미국 축구 얘기해봤습니다.